Day 2 명사와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네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 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묶음지어서 이런 성격에 있는 단어들은 명사, 이런 성격에 있는 단어들은 동사,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품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의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명사고요. 명사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불러야 되니까요. 그죠? 부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명사는 그래서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물질, 물건이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사랑, 희망,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만져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유하다, 하나밖에 없다, 고유하다라고 해서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어떤 것들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들이 명사라고 하는데 이 명사를 세 가지로 나누면 물질명사, 이 특성에 따라서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로 나눠요. 물질명사는 다시 눈에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펜, 책, 데스크 이런 것들이 다 추상명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 평화, 희망 이런 것들.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서울이란 도시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인이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제인이라는 이름 되게 많던데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노랗고 눈은 파랗고 죽은 개가 있는 그리고 누구의 딸인 제인은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명밖에 없어서 고유명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이런 것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유명사라고 부르는데 고유명사는 특징이 뭐냐면 꼭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뭔가 고유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명사 다른 것들은 선생님이 지금 위에 보면 소문자로 시작했는데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시작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명사는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도 나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죠? 펜이 있는데 펜이 하나가 있으면 펜이라고 하고요.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s를 끝에 붙이죠. 그래서 요런 거를 구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셀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굉장히 잘 따집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들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언뜻 우리가 위에 있는 펜, 북, 데스크 이런 거 다 셀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셀 수가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대부분 너무 정말 불가능한 세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소금, 밀가루, 아니면 소금이 있으니까 설탕, 물, 그리고 치즈 같은 것도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빵 이런 것들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일 수 없어요. salt라고 하거나 salt라고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어를 붙이는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s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필요는 없고, 명사를 이렇게 셀 수 있고 없고로 나누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신하는입니다. 대신 쓰는 거예요. 명사 대신에. 그쵸? 그래서 대명사는 크게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나, 너, 그것, 그, 그녀, 그들, 우리, 이 정도로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줘요. 이 동사는 앞에서 설명할 때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는 일단은 문장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문장은 있지만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다고 했어요. 동사가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개수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일단 동사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자, 그리고 동사도 우리가 명사처럼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재형으로 하면 I am, you are, he is, she is 할 때 이 am, are, is 세 가지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세 가지, 현재형으로는 세 가지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가 다, 비동사를 뺀 나머지가 다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의 개수는 셀 수가 없죠. 그렇죠? 가지다, 좋아하다, 가다, 먹다, 뛰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자, 그리고 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조동사의 조자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예요. 우리가 이미 조동사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an, could, would, should, must, have to. 이런 것들이 다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데 보통은 동사 앞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야 해. 문장이 있다고 하면 I must go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must가 조동사고요. go가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go라는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앞자리에 왔고, 자,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것도 도와주지만 이 문법적인 요소는 나중에 배우고요. 일단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I go라고 하면 나는 가지만 must가 들어가면 must는 반드시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가라는 의미로 반드시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go.
그러면 여기서 can도 조동사거든요. 여기서는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can이 들어가면 나는 갈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 앞에 오면서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주고요. 의미를 더해주거나 일반 동사에 의미를 더해주거나 문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문법적인 도움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서 배운 것들은 품사 앞에서 말한 4가지 중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가 있네요. 맞았었네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요 4가지를 배웠고 이런 사로 끝나는 것들은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묶어놓은 거고 우리가 이런 이름들은 품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리고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까지 봤습니다.